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또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 출동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지난주 비확산 전문가 그룹의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가 발단이 되고 있다. 그간 한국 핵무장론은 허황된 주장으로만 간주돼 왔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관련 기사 한국, 마음 먹으면 5년 내 수십 개의 핵폭탄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론상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의 방치 속에서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능력 키우고 일본 핵무장 노리고 미국 핵업지 약화 우려. 퍼거슨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이다. 남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미국의 재정 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 예산 감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이웃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핵무장 촉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제교역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적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의 사례를 보면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미국은 당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했다. 한국이 현재로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이지만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 놓이면 핵확산 금지 조약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는 주장했다. NPT 10조를 적용해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허프포스트 코리아 오리지널 비디오. 미래는 항상 불안해요. 당신과 다르지 않은 아티스트 조지의 속마음 이스트 2033.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학창시절 사춘기의 감성이라고 말하는 아티스트 조지. 그는 미래가 불안할 땐 과거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거 위로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과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줄구다. 촬영 내내 조지는 자신의 적당한 생각을 많이 드러냈다. 너무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평탄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그래서 음악을 할 때도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쁜 음악은 지양하려고 한다고. 보고서는 이미 한국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북핵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월성 가중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가능. 보고서는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갑경수로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핵무기로 쓰기 어려운 원자로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수로에서 나오는 혼합물에는 폭발력을 높이는 Pu-23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기급과 거의 같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6,000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보관돼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메카시는 이 4개의 가압중수로가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료 공급 능력을 감안해 생산 능력을 낮춰 잡더라도 최저 150kg에서 최고 500kg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당장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수로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30메가와트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매년 11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초기엔 외교적 폭탄 핵능력 증강일로 가능성. 한국은 이 같은 핵능력을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핵업체와 대응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핵무기 재고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주변 핵무장국들에 둘러싸이는 사실상의 호위 구도에 갇히게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핵능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상호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핵잠수함 개발과 장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을 통해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고 다시 미국의 핵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억제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것은 보고서의 지적대로 한국이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비확산 체제의 핵심 일원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이니셔티브에 부응해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개최했을 정도로 핵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강경한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돼 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인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퍼거슨 보고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핵경쟁 시대가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밀리 매니아들의 로망입니다. 영화에도 종종 나옵니다. 한 척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포스를 자랑하보다 물론 실제로 지구 멸망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은 어지간한 국가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늘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꿈과 같은 무기입니다. 몇 척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최근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중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잔뜩 탑재하고 있는 핵잠수함이고,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면 추진동력이 원자력인 잠수함을 말합니다. 한국이 해군력 증강계획을 통해 개발하려 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도입 계획이 공식화되어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생명공모함 및 차기 구축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아직 암시 정도의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워낙 민감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군 내부에서도 의지는 있지만 재원, 예산, 시기 관련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해구순 배수량 3,000톤급 이상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에서 3번 함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4에서 6번 함은 리튬이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함은 아직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에서 9번 함의 추진 체계를 원자력으로 결정하면 본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물론 걸림돌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기술적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고 도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의 활용점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당장 핵미사일을 넣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래식 단추를 넣은 별 격없는 탄도미사일만 싣고 있더라도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 가해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으면 주변국들은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핵무기 개발, 기술력 충분 1년 내 가능.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 핵보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내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정당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 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난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일본도 개발을 하면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미 수년 전국 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력과 경제력이면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1970년 중반 미국 CIA는 한국을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리, 영광, 울진 등 상업용 원자로 23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상용 원자로에 한에서는 세계 5대 강국으로 꼽힌다.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 기술은 천연우라늄 농축에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농축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수준이다. 해방 70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력은 어떠한 난관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국민 모두의 열정과 탄탄한 체제를 바탕으로 북핵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오로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북핵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조국을 세계 속에서 인류 국가로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내린 소명인 것이며 핵을 가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핵 경쟁 속에 낀 한국 글로벌 이슈 황인찬.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둥펑 -41. 사거리가 14,000km에 달해 중국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며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세계가 부러워할 최강 무기가 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네소타 유세에서 대뜸 신형 무기 얘기를 꺼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바브드 워드가 저서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핵무기 시스템 얘기를 했다고 밝힌 뒤였다. 이후 대통령이 기밀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 석상에서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다만 신형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고 입을 꾹 다물었다. 이러자 전문가 사이에선 새 무기가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도의 미사일이라거나 위력을 약화시켜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신형 저강도 핵탄두란 추정이 나왔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수십 년간 미국의 비밀리에 연구 중인 신형 레이저 무기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신형 핵무기 얘기를 갑자기 꺼냈을까? 이는 최근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핵무기 견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핵탄두 200기를 갖고 있고 10년 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펜타곤이 중국의 핵탄두 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은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이 과거 약속했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색도 내비쳤다.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이후 이런 원칙을 밝히며 미국과 러시아 뒤에서 핵능력을 강화해왔는데 이제 중국의 핵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중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 협정 만료가 돼 연장을 논의하는데 이참에 중국도 끼라는 것이다. 미국의 군축 담당 특사는 중국이 큰 지위를 얻으려면 강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핵 증강에선 만리장성 같은 비밀이 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6,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중국이 보유한 핵 규모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만큼 핵을 늘리거나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이 중국만큼 줄어들 때까지 중국이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에서 최우선 순위 책임을 갖고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